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가? 좀 더 전폭적인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5만 1000달러 지지를 확인해주며 5만 2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올라주면서 53%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6만 달러를 향한 돌파 랠리를 벌이게 될지, 아니면 박스권 횡보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 사이에 알트 시즌이 아주 예쁘게 펼쳐지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박스권 지지라인 밑으로 빠지면서 5만 달러 밑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을 겪게 될지, 이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TA 트레이더 앨런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RSI가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서 상승 추세 모멘텀이 증가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좁은 박스권 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고 5만 2000달러 중반에 안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장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윌리엄스 %R 지수가 상단 정점을 찍었는데, 이전 사이클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는 항상 강세장 2단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또 본격적인 랠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R 지수는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가 과매수에 가까운지 과매도에 가까운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지표를 보면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벤트를 앞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캔들이 피보나치 618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4년 주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서 가장 좋은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공급 물량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불리시,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최대 이벤트를 통해서 4년 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반감기를 거치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또 어느 정도의 축적을 거친 뒤에 반감기 1년 반 정도 뒤에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 이후에 내년 10월 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은 확률적인 패턴, 통계에 기인한 아주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감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반감기 전에 처음으로 618 레벨 위에서 주간 종가가 마감됐다는 거, 이게 가격으로 치면 49,000달러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엄청 빡세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 하필 그 선봉에 선 플레이어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이라는 것,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출시한 이후에 고작 6주 동안 전체 물량의 0.6%나 매집했기 때문입니다. 6주 동안 쓸어 담은 비트코인이 12만 2천 개가 넘고 정확히는 12만 4,534.7845개, 액수로는 63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블랙록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면서 228BTC를 매수했었는데, ETF 거래가 시작되고서 첫 주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2,621개를 매집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보유량이 2만 6천 개로 급증했고, 이때 총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6주차의 블랙록은 33,474개를 추가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매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따라서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6주차 수준으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면 앞으로 2주 정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를 넘어서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엄청 흥미로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조지는 멘트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던진 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투자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게 아니고 이전 랠리가 반복될 거라는 증거도 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여전히 제로, 빵이다. 단기 유입 자금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결국 기본 가치에 수렴할 것이다. 비트코인 ETF라는 금융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적정 가치는 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멘트가 악권인데,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이번에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해도 이건 가격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판단한다. 지금의 랠리는 가격 조작과 범죄의 수단으로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멘트를 던진 것을 보면 피아트 머니가 비트코인으로부터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점들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중앙은행의 발표 내용은 비트코인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유럽 중앙은행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B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비트코인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ETF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의 퍼드와 거짓말에 상관없이 이 우수한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비판성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가 공유한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인데, 알트코인의 가우시안 채널이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채널은 시장의 움직임과 변동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녹색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승 추세에서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일정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트 시총 차트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준 가운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순조롭습니다. 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알트 시장을 한번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 특히 3월 13일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5월 23일 어쩌면 이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 트레이더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은 30만 계약 넘게 증가했고, CME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도 2월 들어서 5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책임자는 미결제 약정 증가분의 대부분이 콜옵션에 치중돼 있다. 특히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의 맥스페이는 2,400달러인데 이건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다. 특히 대다수 옵션 트레이더들이 콜 스프레드가 아닌 개별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이 3월에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4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쿤 하드포크와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이고, 세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현재 466억 5천만 달러 규모가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테이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이 준다라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료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이더리움이 3,000달러에서 조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등 주요 지표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기술 패턴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3월 또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4,000달러를 향한 모멘텀에 기여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3월에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재적인 XRP ETF 출시 가능성 멘트를 던지면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멘트가 등장할 리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현물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특히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며 뭔가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리플랩스와 발키리 또는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서 XRP ETF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점, 이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걸 우선적인 전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면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은
폭발적인 변수가 되면서 XRP 시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